너무 많고 제가 우선은 양이 많으면 엄청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 다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트리 라이트와 글로잉 랩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할 건데요. 우선은 성장에 대한 얘기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엄청 할 말이 많고 사실은 엄마들이랑 만났을 때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홈미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진짜 요약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 지금 잘 크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건강하게 요즘 성장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식습관이 과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식습관이 무너지면서 과체중 비율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3명 중에 1 명이 지금 과체중입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 환자가 4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척추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성장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뭐 쪼끔 뭔가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척추 측만이 되고 이렇게 측만이 된 아이들은 20 살이 넘어가서는 교정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성조숙 환자들입니다. 예, 이게 암안에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 호르몬 때문이지, 그죠? 자, 그리고 소화 비만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소화 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화 비만인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소화 지방만 있는 상황이고 소화 지방간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피 검사를 어른들처럼 매번 2 년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 뿐이지 정말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화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술일까요? 술은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액상 과당 이런 첨가물이 이렇게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몸은 비대해지지만 아이는 영양 결핍률이 10 에서 18 세가 23.4% 예요. 4분의 1은 영양이 결핍된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 이런 거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진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우리가 해 주는 거, 시켜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가공 식품이잖아요. 거의 설탕이 82%를 차지하고 트랜스 지방이 11% 입니다. 그럼 요거 합하면 93% 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쪼끔의 영양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칼로리만 높고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 심각한 건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우리 어른들이랑 통합했을 때 당류 섭취량은 WHO의 공고 기준 미만이에요. 하지만 6 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 3명 중에서 1 명이 기준이 초과됐다는 거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당 성분을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 성장에 어쩌면 '빨간 신호등이 켜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른 부위가 크고 있지 키가 진짜 쪼끔씩 크고 있지 진짜 많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4살 때까지 성인치의 80%의 뇌와 척추, 시각, 머리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 에서 12세 성인의 2 배에 도달할 때 도달한 뒤에 18세 때까지 편도, 림프절, 흉성 같은 림프가 성장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우리 아이가 생식기가 성장하는 게 18 세에서 16 세에서 18세 정도까지 요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각각 연령에 맞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시기에 맞추어서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야지만 잘 성장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할 때 거의 1 년에 한 뭐야 0.5 센티 그다음에 그 몸무게와 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장 백분율 성장 곡선입니다.
몸무게 곡선도 있고 이게 신장 곡선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몸무게와 키를 측정을 하시고 요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이 선에 맞춰서, 자, 여기 평균치의 선에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된다면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선보다 훨씬 더 성장한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우리 부모들은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꼭 몸무게와 신장을 비교하셔서 우리 아이 성장 곡선을 보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또 이게 성장 곡선에서 조금 부족한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장에 눈에 띄게 보여지는 성장은 키 성장입니다. 그래서 키 성장의 타이밍을 보는데도 요 곡선을 이용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키 성장, 키를 보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사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키도 성장이 안 되고 몸무게도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무게와 키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나마 유추할 수가 있는데, 태아기에서 2세까지 우리 아이가 90cm 정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크고 싶어. 우리 아이 가족이 조금 저신장이야. 그러면 정말 이 임신해서 2세까지 여러 번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키의 절반이 크거든요. 그래서 90cm 정도까지 자라게 되고요. 2세부터 사춘기까지 우리 아이가 매년 4에서 6cm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에 0.5cm 정도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춘기가 되면 제2 성장기가 되는데, 이때 여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에서 10cm, 남아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cm 정도 큽니다. 자, 이때 사실은 키를 무시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키가 진짜 크고 싶다. 그러면 1년에 6cm를 키우느냐? 10cm를 키우느냐? 그죠? 남자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냥 8cm를 놔두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잘 챙겨줘서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12cm 정도의 키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세, 16세가 지나면 거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한 1년에 2cm 미만, 그래서 거의 성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상 키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자, 요렇게 넣으셔서 남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6.5, 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 하면 예상 키가 나옵니다. 예상 키가 나오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딸이 165 정도 나왔고 아들이 179가 나왔어요. 그런데 딸은 170까지 컸고 아들은 178밖에, 그러니까 예상키보다 작게 컸죠. 예, 물론 이제 비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요 예상키에서 우리가 최대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플러스 10cm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10cm, 에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한가? 이렇게 투자하나? 자, 여러분, 165와 159는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남자의 165와 남자의 175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성장은 진짜로 5cm, 10cm를 위해서 이 성장기에 엄마들이 진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키 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유전이 23%, 나머지가 환경이 77%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자, 유전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저와 우리 여동생은 키가 똑같아야 됩니다. 저희 남동생과 오빠도 키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키가 똑같지 않죠? 예, 저는 165고 우리 여동생 170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론은 엄마 아빠 키는 똑같잖아요. 영양적으로 제가 좀 못 먹었거든요. 예, 영양 31%, 운동 20%, 수면이 16%. 이렇게 요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77%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선은 성장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장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요? 뼈가 자라게 하는 연골판입니다. 예, 연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 여기 하얀, 요렇게 검은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성장판. 여기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성장판이 다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 있는 검은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뼈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판이 얼마나 이제 늦게 닫히느냐.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골획들이 요렇게 쪼끔 더 많이 붙었죠. 여기는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 연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요런 상황을 열린 성장판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연골이 전부 다 골화 뼈가 돼 버리면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엑스레이나 MRI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키 성장에 관여하는 부분은 발목, 무릎, 고관절, 요 부분이 키 성장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면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죠. 성장 호르몬은 신체 성장뿐만 아니라 발달, 재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게 뼈에도 근육에도 지방에도 갑니다. 그래서 뼈에 가서는 뼈 성장을, 근육에서는 근육 성장을, 지방에 가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장 호르몬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IGF-1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IGF-1이 실제적으로 이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10 대에서 20대 사이보다 20 대가 가장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고 평생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 세, 80 세, 90 세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지만, 왜냐하면 신체를 재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끝나서 성장이 끝난다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IGF-1이, 자, 여기 간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IGF-1으로 바뀝니다. 이 IGF-1인 이 물질은 이 다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 주고, 또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성장 호르몬을 더 분비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해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IGF-1은 성장 호르몬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 호르몬을 2 배, 3 배로 뻥튀기 하는 효과가 이 IGF-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에서 IGF-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성장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비만인 아이들은 결론은 지방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간이 이 아이들이 과연 성장이 될까요? 간에 지방이 끼었는데. 예, 그래서 비만의 문제는 이 IGF-1의 분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발달에는 진짜 필요한 영양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은 어쩌면 성장 호르몬과 IGF-1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일 많이 필요한 물질이 단백질이겠죠. 자, 성장판에서 그 연골이 골화되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장판에서 이 성장판이 계속 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질은, 가장 많이 필요한 물질은 단백질과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뼈를 생성하는 물질들을 많이 넣어주면 훨씬 더 뼈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백질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등 성장 호르몬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항체, 효소 등의 구성물질이 단백질입니다. 특히 BCCA, 류신, 이소듐, 발린은 근육 합성에 진짜 중요한 성분이고요. 라이신,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특히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한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지연이 되고 있고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인체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결합 조직 생성, 그죠? 콜라겐을 생성하고 연골은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결합 조직 생성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사춘기 때 이 키 성장에 철분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 철분이 사실은 뇌 기능이나 행동 발달뿐만 아니라 산소, 혈류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타민 C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칼슘이 지금 엄청나게 대사가 촉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필요한 비타민 D죠. 그죠?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예, 물론 뼈 단단하게 하고 신경 전달뿐만 아니라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물질. 그리고 아연이나 요오드 같은 경우는 단독 영양소로도 우리 아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했을 때 아이들은 어 예. 그래서 건강한 아이에게 칼슘을 더 보충했더니 골밀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요오드가 결핍한 아동들,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엄마들이 요오드 섭취를 잘 안 하는 경우에 아이도 요오드가 결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요오드를 보충했더니 바로 기성장과 2차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고, 키 성장기에 아이들이 진짜 많이 눈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부 다 성장에 땡겨서 쓰기 때문에 눈에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거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티스. 예, 이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고, 이러한 영양소들이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IGF-1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이런 것만 필요할까요? 자, 이거 말고도요. 비타민 A도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타민 B군,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예, 이런 비타민 B군도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영양소고, 셀레늄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품으로 '나는 단백질을 먹을 거야. 나는 그냥 비타민 C를 먹을 거야.' 이렇게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종합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종합 영양제에 어쩌면 키 성장을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이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자, 보통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이제 제가 여자니까 여자 아이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에서 11세 아이들이 몸무게가 보통 30kg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거의 30kg대 성장 케어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30kg이 요 99에서 11세 아이들이 거의 30kg 정도 돼요. 그러면 19 세에서 29세 이 여자들은 한 60kg 되잖아요. 그 몸은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단백질은 45g, 55g. 단백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보통 우리의 몸무게에 1 곱하기 뭐 1.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 거의 어른만큼 필요합니다. 비타민 A도 어른만큼 필요하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슘을 보시면 사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엽산도 그렇고요. 아연도 그렇고 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몸은 작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영양소, 많은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블 X의 양을 섭취를 시키는 게 이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굿모닝 하잖아요. 이 굿모닝이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지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이게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단백질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랑 아니면 식사 속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뭐 달걀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식사와 섭취를 했을 때와 단독으로 섭취를 했을 때 똑같은 단백질의 그램수가 들어갔을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아까 이 성장 호르몬이 이 뇌에서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세포로 가서 세포에서 이 세포에 있는 지방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방 말고 내장 지방 있죠. 필요 없는 지방들을 이렇게 태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게 간에 가서 아까 IGF-1이 만들어져서 근육과 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IGF-1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경쟁 관계입니다. 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되고, 인슐린 분비가 되면 이 인슐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쪽으로, 이 단백질을 성장 호르몬 쪽으로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먹이는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에 이렇게 단독으로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굿모닝,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냥 우리 단백질 쉐이크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 준다는 게 보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굿모닝을 하면서 우리 성장 케어를 하면서 엄마들이랑 같이 아침을 단백질 쉐이크로 먹고 그냥 야채 정도, 칼로리 섭취가 없는, 당 섭취가 없는 야채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더니 엄마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성장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중에서도 콩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성장 호르몬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침은 굿모닝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야식이 탄수화물로 야식을 먹잖아요. 빵이나 떡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이런 탄수화물 야식은 사실은 인슐린과 경쟁,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 인슐린이 분비하게 되면 밤에 학원을 갔다 오거나 해서 우리 아이가 밤에 탄수화물로 야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늦게 분비합니다. 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에 키가 크게 되는데, 이때 늦은 탄수화물 야식을 먹어버리면 이 성장 호르몬 자체도 늦게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잠잘 때 크는 그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진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배고픈데.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야식을 챙겨 주실 때 여러분 단백질 쉐이크, 성장 호르몬 연관성 엄청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잠자기 1시간 전쯤 섭취하게 하면 이게 수면이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탄수화물을 먹고 싶으면 낮에, 밤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끊게 하는 게 우리 아이 키 성장에, 훨씬 건강한 성장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예,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별표 쳤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예, 엄청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서 간에 보냅니다. 간에 봐서 성장을 더 도울 수 있는 IGF-1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장에 엄청 중요한데요. 항생제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해 봤어요. 자, 요 경우 자, 그래서 했더니 요게 성장판입니다, 여러분. 요 분홍색 성장판 보이시죠? 자, 여기는 조금 더 진합니다. 여기는 조금 흰색이 많이 생겼죠. 요게 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성장판. 예. 그래서 항생제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가 돼 버리면 성장판 자체의 양도 감소화되고 훨씬 더 빨리 골화가 된다는 거죠. 골화가 된단 말은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뼈는 이렇게 길게 자랄 수 있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파괴가 되면 뼈의 길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특히 우리가 자왕절개를 했다든가 비염, 폐염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했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진짜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잦은 항생제 사용이 사실은 소아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기 비만과도 연관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비만을 유도하는 대사 물질들이 지금 이런 항생제에 의한 마이크로바이옴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항생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초가공식품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보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바이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파괴시키는 물질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해 대사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장내 투과성이 증가하죠. 장 누수가 생기게 되고 영양 흡수가 저해되면서 이런 뇌혈관 장벽 투과도도 증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영양 인자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게 이거 먹었는데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과잉 행동 장애, 인지 기능 장애, 중독, 불안감, 우울감 이것들이 뇌의 문제가 아니고 식생활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다가 이 비타민 D가 지금은 예, 비타민 D가 부족했을 경우는 성장이 멈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곡선을 봤을 때 성장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요렇게 요 같은 선으로 나가야 최소한 나가야 되는데 요렇게 성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뭐를 의심해 보셔야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장이 거의 멈춘다고 보고 비타민 D가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해 주냐고 보면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항암도 하고 항산화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면역적인 부분 그 말고도 장 측면에서 보면 장의 상피 세포를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이 비타민 D가 해요. 그리고 장 점막을 끈적끈적하게 한다는 거죠. 장 상피 세포를 두껍게 하고 장 점막을 끈적끈적하게 한단 말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이 마이크로바이옴한테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도 "나 효과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만 많이 넣어도 이렇게 빨리 증폭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은 되게 성장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그죠?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겠죠. 자, 이게 2024년 11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엄마 병과 우유를 섞은 대변 밀크 세이크를 신생아한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선 실험 과정이고요. 실험 과정인데 이렇게 엄마의 대변 그래서 엄마의 대변도 검증했겠죠. 건강한 엄마의 대변을 우유에다 섞었어요. 우유에다 섞었더니 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예, 우리는 대변 검사해서 그냥 처방된 유산균을 먹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에 성장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죠? 영양이 있고 운동이 있고 숙면이 있거든요. 자, 지금 숙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운동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운동할 때 이만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농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정 시보다 최고 25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운동이 아니고요. 최대 강도의 70%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봤더니 심박이 130을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장을 어 이제 두근거리는 숨이 헐떡거리는 정도로 운동을 하루에 한 번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결론은 성장판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판의 연골세포가 이제 이렇게 혈류가 원활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면 그죠? 키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스트레칭, 달리기, 자전거, 뭐 축구, 농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정렬이 그러니까 이게 척추측만이 아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척추측만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척추측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도 운동을 했다. 과연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 척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은 그 위에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도 정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운동은 아이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 그러면 가장 안전한 운동이 자전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절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인터벌 자전거 운동이 진짜 우리 아이들 성장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숙면. 숙면은 우리 아이들은 잠잘 때 잘합니다. 물론 운동할 때도 이렇게 예 성장 호르몬 분비되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운동 1 시간 정도, 운동 후 10 분부터 1 시간 정도까지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쪼끔 쉬는 게 낫습니다. 쪼끔 쉬어야 되고 운동보다는 쪼끔 잦지만 숙면할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또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잠잘 때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력 부하가 없기 때문에 잠잘 때 크고 성장 호르몬은 10 시부터 12시 사이에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일주일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10 시부터 10 시부터 2 시보다는 내가 규칙적으로 수면을 어떤 루틴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자는 것보다는 숙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숙면해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든 후 45 분에서 90분 뒤에 그 11 시에서 1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이때 평소의 40배 정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재운다고 진짜 아이들이랑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어떤 수면 패턴 루틴을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은 한 18 시간에서 9 시간, 중고등학생은 10 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수면 많이 부족하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 버리면 소화 비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까 소화 비만이 아주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는 우리 아이 성장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수면을 할 때 코르티솔과 수면은 엄청 연관성이 있죠. 자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예 우리가 이렇게 흥분했을 때 아니면 그죠 이렇게 뭐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코르티솔 스트레스 상황일 때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잖아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야지만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 때문에 그죠?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게임이나 채팅, 문자 메시지 있죠. 자 여러분 요게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게임은 어떤 게임 합니까? 완전히 무슨 싸우는 게임 이렇게 그죠? 거의 이런 게임을 하고 우리 아이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싸움을 한단 말은 게임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다 그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 잘 수 없어요. 코르티솔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우리 보내고 나면 여러분 기다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 잠을 못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메신저를 통해서 코르티솔 상승이 되고 있고 이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피크 타임 있죠. 성장 호르몬 피크 타임을 놓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되죠. 그래서 핸드폰은 잠자기 1 시간 전에는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1 시간 전에는 이렇게 엄마한테 반납을 해서 아이들이 손에서 핸드폰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성장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 호르몬은 뇌에서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많이 크는 이유는 이 성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판에서 연골 세포의 성장을 자극을 하거든요. 성 호르몬. 자극을 하다 보니 그죠. 농도가 낮을 때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지만 이 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성장판 세포 분열을 급속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결론은 성장판이 닫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성장판이 닫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자, 책에서 이거 뽑은 거거든요. 자, 보시면 여자들이 같은 우리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성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가슴이 생깁니다. 가슴이 생기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생긴다고 보시고 초등학교 1년 정도 지나면 음모가 출현이 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죠. 요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요 순서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모가 출현이 되고 나면 겨드랑이 털이 출현이 되고 그때부터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요 시기 동안 아이들이 거의 1 년에 10cm 뭐 12cm 정도 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초경이 됩니다. 초경이 초등학교 6 학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딸을 우리는 여자니깐요. 그죠? 딸을 보면 거의 가슴이 생기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는 이 타임에서 성장이 사춘기가 진행되는 시간은 거의 2 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아이는 급성장하는 시기. 요 타이밍을 여러분 잘 체크하시는 거, 잘 아시는 거는 되게 키 성장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초경을 하고 나면 안 크나요? 초경 후에 2년 정도 크는데 초경 후 1 년까지 한 4cm 크고 그다음 1 년까지 한 2cm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5에서 7cm 정도 크고 나서 멈춥니다. 그래서 10cm 이상 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초경을 했다고 안 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아이는 이때도 잘 케어를 해 주면 그죠? 요 7cm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는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6 학년쯤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고환이 먼저 커진대요. 고환이 커지는 게 뭐 엄지손가락 정도 메추리알이죠. 메추리알 정도로 커지면 그때부터 남자 사춘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고환이 커지고 나서 음모가 출현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이게 초등학교 1 학년 6 학년에서 중학교 1 학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느끼는 게 뭡니까? 변성기잖아요. 변성기는 사실은 우리 아이 사춘기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변성기가 되면 사춘기 아닙니다. 변성기가 되면 1년 전부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키가 엄청 급성장이 하고 있죠. 자, 변성기가 되고 아이들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털이 출현을 하고 그다음 얼굴에도 수염이 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털도 많아지는 이때가 인제 성장이 거의 감속이 되고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2 년, 3년 정도인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3 년에서 4년 정도 사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남자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급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5 학년에서 6 학년 앞으로 당겨졌어요. 중학교 1-2 학년. 거의 급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초경 시점이 초6, 중1 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4 에서 5 정말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라지면 혹시 성조숙증 아닌가요? 성조숙증은 같은 또래 아이들 비해서 사춘기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 세입니다, 8 세. 만 8 세. 만 8세 이전에 유방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9 세입니다. 만 9 세에 9 세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혈압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조숙증인지. 그런데 거의 성조숙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른 사춘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조숙증 같은 이렇게 이런 사춘기들이 많을까? 예. 우선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엄마가 조금 그랬으면 예 엄마, 아빠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체중 비만 요게 지금 엄청 문제죠. 그죠? 이것 때문에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과다돼서 이런 사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 호르몬 노출에 의해서 이렇게 사춘기가 자꾸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우리 아이에게 지방세포, 비만,
지금 과체중 진짜 많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IGF-1이 자, 마이오카인이 IGF-1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어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방 세포가 많다 보면 이 지방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또 분비가 되게 되죠. 그죠? 이 아디포카인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고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요게 성저숙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디포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면 성장 호르몬 자체도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포가 우리 아이가 요 정도의 지방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세포 자체가 많아져 버리면 이게 어른으로 가면 정말 나중에는 지방세포 수가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 살 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세포 수가 많아지면 식욕도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아이들이 빨리 사춘기가 진행이 되어 버려서 키 크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성저숙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 비만입니다, 비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성저숙증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18배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성조숙증 증가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83배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비만입니다. 자,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먹으니까. 예. 물론 식사는 잘 챙겨주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만큼. 몸은 작지만 우리 어른만큼 영양소가 필요한데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케어를 할 때 비만 관리를 하는 건 진짜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당 성분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3명 중에 1 명이 지금 당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을 먹으면 당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간 만큼 이만큼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1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1 시간 반 후에는 이렇게 혈당이 쫙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엄청 뇌 에너지가 저하되고 졸음이 오고 집중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혈당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뇌에서는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 짜증내는 요거 혈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해야 뇌에도 포도당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게 낮죠. 혈당이 있는 경우,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똑같이 운동을 해도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관리를 하고 우리한테 혈당을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혈당 우리가 부모들이 관리를 해 주는 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른 사춘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 특히 태아 때부터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정말 안 쓰셔야 되고 플라스틱 생수병뿐만 아니라 모기약, 살충제, 제초제 전부 다 환경 호르몬 제노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하고 있고 농약 그다음 방향제, 오래 보관된 음식은 보존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 호르몬, 유사 호르몬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슬라임, 액괴, 플라스틱 장난감에서도 지금 비스피노일이나 이런 환경 물질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오염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자, 우리 아이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예. 1 등이 영국이고요. 2 등이 인천이고 3 등이 낙동강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어 검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해산물로 만들어진 이 과자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말에 저는 새우깡 진짜 좋아하는데 끊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수기 요번에 많이 전달하셨죠. 거기에서도 우리 있죠.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비스페놀 A가 3배 이상 검출이 됐어요. 예, 페트병 안에 플라스틱 많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과부라 함물 우리가 그 종이컵이나 그다음에 이
뭐야 이 아웃도어 이런 거 그다음에 프라이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과부하물이 정말 암, 갑상선, 유방, 간, 신장, 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히고 건강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작으니깐요. 그래서 이 과부하물도 예 진짜 환경 물질로서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허용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서. 하지만 없앨 수 없는 물질이 이 과부하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 계열을 하면서 우리 아이 그 집에 꼭 정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큽니다. 키가 작게 클 뿐이지 우리 아이는 정말 그때그때에 맞춰서 신경이 성장하고 있고 림프가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성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하는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잘 들어가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양뿐만 아니라 운동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설계할 때 진짜 많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 시기에만 우리 아이한테 제공을 할 게 아니고 이게 평생 건강 습관으로 길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잘 조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뉴트라이트 그로잉 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로잉 랩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성장기부터 시작하여 개인 맞춤 건강 성장 플랫폼 뉴트라이트 그로잉 랩입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영양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체형, 이런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성장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춤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분석해 주고 있고 인바디를 통해서 체성분, 그다음에 앵큐를 통해서 영양지수, 뷰노를 통해서 우리 아이 뼈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뼈나이 분석, 엑스바디를 통해서 자세 체형 분석에 대한 이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글로잉 랩에 여러분 우선은 플랫폼에 들어가시려면 글로잉 랩 스타트 팩 22만 원 하는 스타트 팩을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쿠폰으로 글로잉 랩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스타트 팩을 구매하시면 여기 보면 재구매 3만 원 할인 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다른 제품 키즈 플러스나 팀즈 플러스를 같이 구매할 때 1만 할인 바우처도 일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쿠폰을 받으시면 쿠폰이 들어가 있으면 이 글로잉 앱에 다운을 받으시고 자녀 등록도 하시고 쿠폰 번호도 등록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 다 알고 계시니까 도움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잉 앱 성장 분석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AP에 자기 근처 AP에 예약을 하시고 마이랩 검사해서 앱도 연동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다 이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 다 해야지만 요 데이터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거 한 번만 할까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성장은 계속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거를 규칙적으로 여러분 검사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추이를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뷰노는 뼈나이 유사살의 검색 서비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 실제 나이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뼈 나이입니다. 뼈 나이를 보면 우리 아이가 진짜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장판을 보면. 자, 그래서 뷰너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살인데 8년 10개월. 예, 그래서 이 내 나이에 플러스 6개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6개월 정도 괜찮은데 뷰노를 검사했는데 2살 정도 어리게 나왔다. 그럼 성장이 진짜 심각한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음음. 자, 그래서 이 뷰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키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뷰노도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 한 1 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아이의 이 실제 나이와 이 뼈 나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우리가 생겨야지만 성장을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었구나.' 남자애 같은 경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면 결론 2 년,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뼈 나이가 급속도로 변하는 이 타이밍을 잡는 거.
도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 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뼈 나이를 이렇게 검사하셔서 내 나이와 뼈 나이가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 같이 비교 추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들이 성장 케어를 했을 때 영양이 들어가고 운동이 들어가고 했더니 이 뼈 나이가 앞서가고 있는 아이가, 예, 뼈 나이가 거기서 멈춰서 이제 이 실제 나이와 맞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뼈 나이가 실제 나이가 더 많으면 사실은 아직 뭐, 그죠, 뼈 나이가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뼈 나이 실제 나이가 있으면은, 그죠, 뼈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같은데 내가 저신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죠, 저신장일 가능성, 이제 고신장이다 예, 고신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앞서가는 경우, 그죠? 그러면 사춘기가 벌써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장할 여력이, 성장할 시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신장인 경우,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영양, 수면, 운동을 더 잘, 이런 환경들을 잘 마련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다양스럽게, 그죠? 뼈 나이, 키가 크면 좋기는 한데, 뼈 나이가 앞서가는 아이가 이 키가 계속 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성장판이 그만큼 많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키가 뭐 지금 내 키다, 이런 분들은 이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 해서 마이랩을 분석하잖아요. 진짜 좋죠, 여러분. 좋으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성장에 필요한 이런 포스터바이오틱스를 잘 만들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관련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예, 수치가 낮으면 조금 더 걱정이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서 처방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를 하면 이것들이 조정이 또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하면서, 자, 요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 곡선이에요. 성장 곡선이고, 요게 우리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이렇게 막 다양성이 변화되고 있고, 12세 이상이 되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거의 고정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요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5 세와 12 세가 어느 타이밍인지를 여기다가 한번 찍어 봤죠. 음. 예. 5세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고 12세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를, 아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출생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처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유아기 때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6 개월 정도 되면 우리 이유식을 하잖아요. 이유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앞에 전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먼저 바뀌면서 이 성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시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진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을 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그리고 20대 아이들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먼저 맞춰주고, 그다음에 들어가야지 수면도 잘 잡아지고, 운동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보고, 영양도 훨씬 더 잘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친구 보면, 자, 1년 후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 친구는 아토피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아토피가 친구가 있고, 이 부모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유산균을 때려 부었습니다.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산균이, 이 장내 유익균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처음 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부은 유산균 값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 그리고 이때 처음 검사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평균치에서 전부 다 앞쪽으로 이렇게 다 와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키도 좀 작은 편이었고 몸도 마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장 관련 미생물이 이렇게 또 좀 작은 편으로 나왔고, 소화 관련도 이렇게 작고, 그죠. 그리고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부 면역 관계도 요렇게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인제 그 검사를 하고 맞춤형 유산균을 먹고 1년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바뀌었죠. 예. 예.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유산균이 따로 있었거든요. 예, 따로.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치 보시면 전부 다 평균치에서 이렇게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건강 성장 건강 관련 미생물이 낮은 수치에서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 있고, 소화 관련도 다 올라와 있고, 피부 관련도 이렇게 더 많이 좋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육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가 계속 유지를 한다면 훨씬 더, 지금은 키가 작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진짜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성인과 아이를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우리의 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인바디 측정이 체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성장 유형을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글로잉 앱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은 성장 케어를 했습니다. 그때 성장 기회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한 게 인바디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거의 2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계속 인바디 측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2 주에 한 번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에 따라서 엄마들이 인제 희비가 다 갈라지는 거죠. 잘 크면 너무 좋고, 좀 안 컸다 그러면 또 아이들을 또 막 족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인바디를 계속 측정하게 했거든요. 인바디를 측정하면 진짜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키가 크고 있는지, 이 체중 변화가 근육인지 아니면 이게 체지방인지, 체지방을 관리하는 거는 성장기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만이 되면 그만큼 성호르몬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만을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인바디를 측정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근육이 늘어나고 있는지, 체지방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먹여주는 이 단백질, 미네랄이 다 채워지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계속 확인을 해 줬더니, 이 성장이라는 성장 케어를 하면 부모들이 한 1 년은 생각해 볼게. 1년 잘 크면 2 년까지도 투자하시는 게 이 성장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케어 이 1 년, 2 년을 이 엄마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승패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 게 다 몸으로 잘 가고 있다. 잘 먹고 있는 것들이 비만까지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 체중이 이 체지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봐주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성장 곡선도 우리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속도가 늦은 아이들은 사실은 성장 케어를 하면서 속도를 이렇게 뛰어넘더라고요. 몸무게는 변하지 않는데 키 크는 속도를 뛰어넘는 이런 것도 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성장 케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를 여러분 한 번만 측정하지 마시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이 인바디 이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셔야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데이터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팠을 때, 잘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인바디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근골격 자세 체형 분석 진짜 필요하죠, 여러분. 부정력이 있는지 불균형한지 이거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의원 가면 검사비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골격 지수를 판단하고 키 손실 좀, 그다음에 주요 부위의 심각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부정열이 있으면, 그리고 사춘기 때 척추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척추측만이 아까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각도가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스트레칭으로 계속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잡기 전에. 그 복구하는 그 데이터로 이 엑스바디를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 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 근골격이, 우리 자세가 바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들 우리 앱에서 우리 또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 자세와 근골격이 지금 엄청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거북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삐뚤어졌으면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아이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6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 계속 모으시면 좋겠고, NQ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장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식습관이나 식행동 검사를 통해서 식습관을 변화시켜야 되죠.
지금 이제 단이나 어떤 초가공식품을 먹는 식습관에서 진짜 음식을 먹는 식습관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앵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글루밍 앱을 통해서 이제 요렇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키즈 플러스 팩이나 틴즈, 아이고야, 10시네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받으시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 주기로 해서 마이랩 검사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는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제품입니다. 그죠? 유틸리 키즈 5분만 하겠습니다. 유틸리 키즈, 예, 우리 아이들 제품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거의 3에서 5cm 필요한 영양소보다 더 초과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제가 유틸리키즈의 특징을 말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우리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사 제품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는 제품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영양품을 우리 한국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 유틸리 키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 식물 농축물, 비타민 미네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식물 농축물이잖아요. 이 농축물이 28종이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건강 성장에 진짜 필요한 제품이고, 이 단백질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은 이 세 가지의 삼중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균이 보통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기 하는 아이들은 거의 태어났을 때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장내에서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피도박테리움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을 100%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시중에 진짜 없습니다. 거의 다 락토랑 섞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을 가진 비피도박테리움 바테리움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로 성장기 세포 보호와 항산화 영양소까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하기 위한 아연까지 들어가 있어서 삼중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뮤니티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예, 바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젤리도 우리 아이 눈 건강, 그죠? 두뇌 건강 되게 중요하죠. 여기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비타민 D. 비타민 D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이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비타민 D의 용량이 한 3,000에서 4,000 IU 정도 필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 그래서 꼭 비타민 D 우리 아이들 꼭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권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우, 그죠?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거 바로 또 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내일 되면은 또 기억이 안 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박지현 애들이 바로 이래 써먹을 수 있는 뭡니까, 우리 근소인데, 우리가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바쏘입니다, 바쏘. 바로 써먹어서 오다를 받을 수 있는, 바쏘를 얘기해 주신 우리 지연이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또 파이팅 합시다. 예, 종료할게요.